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가야 할지 이런 문제를 모색을 해보는 자유경영원의 문근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공교육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도 이 공교육, 그중에서 특히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교육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의 공교육이 어떤 근대 국가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철학보다는 다분히 관념론에 사로잡혀서 능률과 성과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 하향 평준화, 반문명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마치 조선조의 그 주자학자를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그 풍토하고 뭔가 맥이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그 교육기본법을 살펴봤더니, 일본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어떤 산업 사회 속에서의 어떤 이 근대 시민을 양성을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목적이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것이 너무 모호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한국의 공교육에서 하나의 법까지 만들면서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거의 의무교육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인성이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뭐 인성이 문제다, 실력 이전에 인성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뭐 인성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좋다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성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바람직한 성품을 말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인성이라는 그 말을 사람의 성품을 개조해야 되겠다라든지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뭔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인간 개조,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뭐 좀 좋게 봐서 그런 시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회에서는 한국의 그 공교육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성품을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교육이 추구하는 인성이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현대 이 산업사회 속의 그 시민으로서의 적합한 그러한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대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그렇게 그 오랜 과거는 아니죠. 서양 같으면 뭐 한 250년 전, 뭐 한국 같으면 한 6, 70년 전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거대 열린 이 사회가 된 것이죠. 이 그래프, 사람들이 삶의 어떤 그 수준을 하나의 통계 자료로서 본다 했을 때 GDP라고 하는, 인당 GDP, 한 사람이 연간 얼마만한 그 생산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로서 이제 그 도표를 보면은, 인류의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이것이 거의 바닥에서 그냥 입에 겨우겨우 이렇게 훔치라고 사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오다가 산업화가 된 이 근대에 이뤄서 비로소 급격하게 이렇게 GDP 수준이 이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해서 이것이 마치 절벽 같은 그런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국이 뭐 미국, 호주,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이제 같은 부류에 속할 정도로 이 선진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 북쪽 북한은 그런 이륙을 전혀 하지 못하고 현재 뭐 한국의 GDP에 인당 GDP 한 40분의 1,
이런 수준 속에서 이게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 우리 저 동포들의 그 삶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이와 같이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문명화돼서 사람들이 정말 살만하게 이렇게 되면서 거대 열린 사회, 그리고 근대 산업국가, 이걸 이루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문명사회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원시 공동체 사회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성교육을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현대 산업국가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원시 공동체 또는 원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는 농촌 공동체죠. 이 농촌 공동체 속에서 마치 조선조의 이런 삶이 요구했던 그런 인성하고는 이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면은 한국 공교육이 추구하는 인성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의 그 요구되는 인성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좀 해보면 마치 조선조의 농촌 공동체 이 속에서의 그 요구가 되는 그런 인성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강한 그 향수에 젖어 있다. 이것이 그 문제의식이에요. 자, 그럼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률, 윤리, 이런 그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이것이 정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오랜 역사 동안에 원시 공동체 내지 그 농촌 공동체 하면은 떠오르는 그 모습, 이거는 서로 간에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이 시족사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네라 해봐야 이제 얼굴 다 알고 거기에 어떤 되게 같은 성씨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모여 살죠. 그런 속에서 강한 연대감, 나누어 먹기, 명절이라든지 뭐 모든 걸 나눠 먹는, 그리고 어느 집이 좀 곤궁하게 됐다 하면은 좀 배려하고 뭐 좀 나눠주고, 이런 그 선행이 늘 떠오르는 그러한 그 도덕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시 공동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요구하고 있는 8대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인성교육진흥법. 8대 덕목에 보면은 예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정직, 책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와 같이 8가지의 그 덕목을 가장 핵심적인 8대 덕목으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이것이 조선조의 이 공동체 속에서의 유대를 위한 그러한 덕목하고 하등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어른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뭐 소통하고 협동해야 된다. 품앗이, 농촌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런 일손이 부족할 때 몰려가가지고 같이 일을 해주고 하는 협동, 그리고 예의,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그 8대 덕목을 이걸 실천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의사소통의 어떤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종합을 해보면은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그 어떤 그 요구되는 이 덕목이다 보니까 마치 조선조의 이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으로서 공감, 소통, 의사소통이니 뭐 갈등 해결, 이런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맞는, 무슨 구청장이라든지 시장 등 이런 정치적인 그 본연의 이 사람들이 본연의 어떤 그 경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한다고 하면서 발품 팔고, 뭐 어느 집에 상가집이 생기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얼굴 내밀고 독거노인도 좀 만나보고 이 배려하는 막 그 모습, 이런 거를 연출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리더로서 이 현대 조직을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어떤 경영, 이거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오직 배려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하고 소통하고, 일종의 그 쇼죠. 능숙한 그 쇼에 그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한 그런 인성을 키우는 것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한국 공교육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덕목이다. 마치 남을 잘 배려하는 정치꾼의 이미지를 키우려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 거대한 그 열린 사회, 이 사회, 그 산업사회의 도덕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근면자조의 그 자기가 열심히 근면자조하는, 그리고 자기가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속에서 꾸준히 윤리를 지키고 자립하고, 그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중에 상대방과의 어떤 계약이 있으면 이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살면서 강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를 한다라든지 또는 사기를 친다라든지 기만하지 않는, 이와 같이 하면서 특히 나의 재산, 남의 어떤 재산, 이와 같은 소유권, 이거를 철저히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규칙, 이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이 구성원의 그 기본적인 이 행동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공교육이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같은 그러한 그 덕목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좀 삭막한 듯이 보이지만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의 덕목, 이것은 특히 다른 사람하고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모양이 무엇뭐를 하지 말라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뭐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또 뭐 남에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 속이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남의 소유권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엇뭐를 하지 말라. 마치 바이블 성경에 보면은 이거 십계명처럼 무엇뭐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의 그 규칙을 네거티브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외의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죠. 자유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해서는 안 되는 부분만 지키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자신의 그 직업 속에서 이 소명을 다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 창의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네거티브적인 속성이죠. 왜 현대 그 사회의 그 도덕률은 이와 같이 몇 가지만을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그 룰로 정해 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오랜 세월 속에서 진화해온 하나의 그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 진화가 이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 속에는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로서의 그 진화도 해왔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진화는 문화적인 진화를 동시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진화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런 관행 저런 관행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그 중에서 이 살아남는 전통과 관행이 어떤 것이 살아남았느냐 하면은, 여러 그룹 중에서 이 뭔가 A라고 하는 관행을 지켰던 그 그룹이 점점 번창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봤더니 경쟁력이 있더라. 다른 그 그룹은 도태가 되더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행동 규칙이 테스트가 되고, 좋지 않은 거는 없어지고 하면서 살아남았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이 경쟁 속에서의 어떤 테스트죠. 이거에 적응된 그 결과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과 어떤 그 확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적인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계약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 이거는 시장에서의 어떤 정의로운 그 행동 규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랜 세월을 거친 자생적인 질서로서 이걸 자리 잡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적인 소유를 상호 간에 잘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 뭐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고 하면은 상당히 그 악덕에 속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와 같은 그 시장 행동, 이것이 서서히 그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시장 속에서의 어떤 정직성, 진실, 계약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이 과거의 그 어떤 시족 또는 종족적인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 이거를 이제 점차 압도하게 되면서 이걸 교체하게 됐던 이런 그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의 어떤 본성, 덕성, 이것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좀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은, 우리가 언뜻 남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선행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을 공동체적인 그러한 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현대적인 덕성이라 하는 것은 다소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서 뭐 자본도 축적하고 그러면서 자수성가해서 떳떳하게 사는 이런 모습하고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이 속에 이제 계약의 어떤 관행도 생기는 것이고, 계약이라 하는 것은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하나의 경제 주체 아닙니까? 이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물건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줄 거 주고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백신 문제, 한국이 이제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종의 그 참사가 벌어지게 이렇게 된 지경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계약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온데간데 없이 뭐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백신을 미국에서 뭐 어떤 그 입도 선매라든지 뭐 이런 그 계약 관행에 의해서 이제 그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국이 뭐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요청을 한다 그러는데,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 나 뜨겁기가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누구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에 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의 그 자랑스러운 대기업, 이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서 미국한테 내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고, 참 우리가 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시민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전 근대적인 발상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마치 국가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조선조 양반이나 되는 것처럼 이 명령만 하면은 기업의 재산이 곧 국가의 재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공교육을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면은 참 한심한 거죠. 이와 같이 그 열린 거대 사회 속에서의 그 행동 규칙, 이거는 보편적이면서 추상적인 이런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만 지키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유를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지하게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관계된 일부, 자기의 전공이라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이 지식 체계, 이거에 비하면 정말 강가에 있는 작은 모래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세계 속에서 이런 도덕률을 지키면서 자기 직업을 열심히 그 창의력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과가 가장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장이라고 하는 자생적으로 이 지식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이런 그 체계, 이것의 하나의 그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실은 가장 사회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계층이 가장 혜택을 사실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체제, 이것이 이 시장 속에서의 그런 현대 산업 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왜 그 뻔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과거의 농촌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행동 규칙에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가. 한국의 공교육을 만든 사람들도 공부를 할 만큼 했을 거고,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인사들이 만든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마치 그 조선 성리학을 하던 양반 같은 그런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런 그 유사한 인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쪽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 구심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 긴 역사, 이거를 24시간 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근대 산업사회를 이루고 이 시장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는 불과 마지막 뭐 한 3, 4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만 그렇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작은 그룹으로 이렇게 떼지어서 살았던 공동체 생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DNA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의 어떤 행동 스타일, 이것이 DNA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그 외계적인 질서, 가부장적으로 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뭐 연대 의식, 기본, 인간의 어떤 이런 것이 본능 깊숙이 이 원시적인 원시 부족의 정신 태도, 이것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그 부류끼리는 유대하고, 반면에 다른 부족이라든지 이런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그 그룹에 대해서는 몹시 적대적이죠. 이렇게 투쟁적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젖어 있는 이상한 상당히 선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양태라든지 하는 것이 이런 모습하고 이제 가깝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부추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소위 자기의 그 행동거지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말로 하는 그 배려, 뭐 공동체니 뭐 이런 공정이니 이런 거하고는 전혀 딴 판으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그 낱말이 생길 정도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 공정한 사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취임 초기에 그 공항공사인가 어디를 방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1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사원들을 명령 한마디로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라 하는 그 발표가 났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수많은 그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사회 전체 속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에 열심히 그 공사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좋은 직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커다란 그 허탈감 속에 빠지겠죠. 말하자면 어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 정신, 이거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뿐이고, 현대 산업사회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는 이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배려의 정신, 뭐 공정, 이런 건 좋은데, 이것이 그러면 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냐? 이 향후 수년간의 그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사람들의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 하는 것은 오직 그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 생산성, 이거에 의해서 여력이 있는 만큼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10,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그 정치적인 이런 입김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그 세금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공기업이지, 공사.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산업체계 속에서의 그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LH공사니 무슨 공사, 이런 그 기업들이 제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하나도 없죠.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인이 하면서 커다란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위선이다. 차라리 작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윤리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그 신중의 윤리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로서 어떤 리더로서 행동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그 선서죠. 그래서 서구 전통의 그 윤리 덕목으로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 이것이 나의 행동이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이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이것이 신중의 윤리거든요. 이와 같이 뭐 주위에 엄청난 선행을 한다라든지 뭐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든지 이와 같은 거대한 선, 이거를 가지고 자꾸 떠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그만 악행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중의 윤리, 이것이 오히려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의 그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그 공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인성의 어떤 그 방향, 이거는 매우 잘못됐고 인성교육법이라고 하는 거,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